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중국의 역사가 중국에 맞서는 강력한 제국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해외학자가 있습니다. 더구나 청나라의 정체성이 한족이 아니라는 발언은 큰 놀라움을 주었는데요. 그 흥미로운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2초만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국의 역사, 그건 순전히 중국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중국사는요. 마치 중국이라는 나라가 예로부터 늘 중심에 있었고, 다른 민족들은 그저 주변에서 영향을 받는 존재였던 것처럼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중심은 중국, 이웃제국은 나머지라는 구도죠. 이른바 중화사상이라는 것도 이런 시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해외 석학들이 연구한 중국사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반대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들은 말합니다. 중국의 역사는 단순히 내부에서만 흘러간 게 아니다. 이웃 제국들의 충격, 외부의 도전, 경계 지역의 유입. 이 모든 게 중국사의 흐름을 바꿔왔다. 어때요? 좀 놀라우시죠? 오늘은 이 주제를 두고 3명의 세계적 역사학자가 제시한 시각을 바탕으로 우리가 몰랐던 진짜 중국사의 얼굴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 3사람은 바로 오원 레티모어 교수, 미국의 아시아사 연구의 선구자로서 중앙아시아와 중국에 맞서는 국가들에 대한 통찰로 유명하죠. 마크 에드워드 루이스, 스탠퍼드 대학의 고대 중국사 전문가입니다. 특히 한 시대의 제국 형성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한 학자입니다. 피터 퍼듀, MIT의 역사학자이자 중국을 만든 제국들의 저자로 청제국이 어떻게 서쪽 변경을 장악했는지를 깊이 있게 연구했어요. 이 학자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중국의 제국은 강력한 이웃들 없이 존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에게도 깊은 시사점을 줍니다. 왜냐고요? 중국사에서 말하는 강력한 제국, 그중 중요한 한 축이 바로 우리였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풀어볼 이야기는 단지 중국의 과거를 들여다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힘을 발휘했는지를 다시 보는 말 그대로 역사적 재발견의 여정입니다. 이제 중심과 주변이라는 오래된 틀을 벗어나 새로운 시선으로 역사의 퍼즐을 다시 맞춰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학자는 바로 오원 레티모어입니다. 미국 출신의 역사학자이자 중앙아시아 연구의 선구자였던 그는 당시만 해도 누구도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중국에 맞서는 나라들의 주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대표작 중국의 내륙과 맞서는 나라들입니다. 이 책은 1940년에 출간된 이래 중국사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레티모어는 이 책에서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합니다. 중국은 그 자체의 힘으로 제국이 된 적이 없다. 제국이란 주변에 강력한 나라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즉, 중국의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 제국의 형식과 기능은 본래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강한 민족과의 대립과 교섭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만리장성. 그 거대한 벽은 단순히 중국이 스스로 세운 방어선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흉노와 같은 북방 유목 세력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이고, 고조선, 부여, 고구려 등의 강력한 세력들의 존재가 이 방어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요했다고 봐야 맞습니다. 만리장성이 왜 북방 국경에만 길게 뻗어 있을까요? 왜 남쪽에는 그런 벽이 없었을까요? 그건 바로 위협이 북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북방이 바로 우리의 선조들이 활동했던 영역이었습니다. 레티모어는 더 나아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웃 제국들은 언제나 중국을 위협하는 적이자 동시에 중국 제국을 만드는 존재였다.
쉽게 말해서 우리 조상들이 없었다면 중국은 제국이 될 명분도 동력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중국은 늘 위협적인 나라에 의해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 역할을 해준 이들이 바로 우리 역사 속 북방 민족 국가들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늘 조공국, 작은 나라, 중국의 영향권이라는 식으로 자신을 축소해왔지만 레티모어의 연구를 보면 정반대입니다. 중국의 존재 자체가 이웃의 강력한 제국 덕분이었다. 중국에 맞서는 나라가 없었다면 제국도 없었다. 이 시각은 당시 학계에서는 정말 혁명적인 관점이었고 지금까지도 중국 중심주의를 비판할 때 가장 강력한 논거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중국에 맞서는 나라 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고조선이 없었다면, 고구려의 압력이 없었다면 중국은 과연 지금의 제국 이미지를 갖출 수 있었을까요? 중국을 제국으로 만든 건 내부의 힘이 아니라 경계 너머에서 밀려온 외부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에는 바로 우리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학자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역사학자 마크 에드워드 루이스입니다. 그의 대표 저서인 중국 초기 제국 진과한에서는 중국의 고대 제국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아주 섬세하면서도 통찰력 있는 해석을 담고 있어요. 루이스는 이 책에서 기존의 통념을 뛰어넘습니다. 진과한은 중국 내부의 힘으로만 발전한 안정적인 농업국가였다는 시각에 정면으로 반기를 듭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한 제국은 단순한 농업 제국이 아니었다. 흉노, 고조선, 예맥 같은 변방 세력과의 끊임없는 갈등과 충돌 속에서 새로운 정치 군사 제도를 탄생시킨 결과물이다.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흉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원전 3세기부터 존재했던 유목 민족 흉노는 빠른 기동력과 강력한 기마 전술로 당대 중국군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위협이었습니다. 당시 한나라의 군대는 농민 출신 보병 중심이었기에 광활한 초원을 누비는 흉노의 속도와 전술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죠. 그래서 한 무제는 결단을 내립니다. 상비군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변방 요새에 수십만 병력을 상시 배치하며 병참 보급 체계와 군사 관료제를 고도화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체계가 바로 한 제국의 중앙 집권적 군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자발적으로 계획한 게 아니라 이웃 제국의 위협에 의해 밀려서 만들어진 결과였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루이스는 조공체제에 대해서도 전혀 새로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우리는 흔히 중국은 중심국, 이웃 제국은 조공국.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알려져 있죠. 하지만 루이스는 말합니다. 조공과 책봉은 중국이 스스로 설계한 시스템이 아니라 이웃의 강력한 세력과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점차 형성된 정치적 제도였다. 예를 들면 고조선과 한나라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기원전 2세기 고조선은 중국 한나라와 거대한 갈등을 벌였고 이는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 서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문화적 협상이었어요. 중국은 스스로 중심이라 주장했지만 고조선은 이에 절대 순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히 맞섰죠. 그 결과 조공은 굴복의 표시가 아니라 상호 인정과 타협의 상징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루이스의 이런 분석은 이전에 살펴봤던 오원 레티모어의 주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레티모어는 중국 제국은 중국에 맞서는 나라들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 했고, 루이스는 진 한 시대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그 주장을 역사적으로 증명해주는 셈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중국에 맞서는 나라가 바로 우리 선조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흉노만이 아니었습니다. 고조선, 예맥, 부여, 고구려. 이 모든 이름들이 중국 고대 제국을 움직이게 만든 진짜 원동력이었죠. 그동안 우리는 중국에 영향받은 나라로 생각했지만 루이스의 연구는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중국사를 완성시킨 숨은 주역이었습니다. 이제 중국사의 마지막 대제국, 우리가 알고 있는 청나라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청나라 하면 어떤 이미지 떠오르시나요? 중국의 마지막 왕조. 중국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계승된 한족의 제국.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예일대 역사학자 피터 퍼듀는 이런 통념을 단숨에 뒤집습니다. 그의 대표작 서진하는 청나라의 정복사는 이런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청제국은 한족의 제국이 아니었다. 그것은 만주족이 만들어낸 북방의 다민족 제국이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청나라는 단순한 중국 왕조가 아니었습니다. 만주족이 건국했고 몽골 고원을 정복했으며 티베트를 종교적 권위로 포섭했고 신장과 같은 서역을 군사력으로 제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합하며 중국을 세계적 제국으로 끌어올린 주역, 바로 만주족이었던 것입니다. 퍼듀는 강조합니다. 만주족은 단순히 한족에 흡수된 존재가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들의 언어, 풍습, 군사제도, 특히 팔기제도를 유지하며 다민족 제국의 통치 기술을 정교하게 확립했다. 이처럼 만주족은 자신들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저 한족처럼 되려고 한 게 아니라 한족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고민한 지배자였던 거죠. 이제 질문을 해볼까요? 왜 청나라는 이렇게 넓은 지역을 지배할 수 있었을까요? 왜 명나라는 실패했고 청나라는 성공했을까요? 퍼듀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청은 만주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중심을 다스릴 수 있었다. 한족 중심의 세계관에 갇혀있던 명나라와는 달리 청나라는 국경의 논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만주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이해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만주의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만주족은 누구인가? 그들은 고조선을 뿌리로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즉, 청제국의 뿌리를 따라 올라가면 그 끝에는 다시 북방, 그리고 우리와 연결된 역사가 놓여 있는 겁니다. 한족의 제국처럼 보이는 청나라는 사실상 힘이 중심을 장악한 구조였고 그 힘의 계보 속에는 우리의 과거가 선명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중국은 언제부터 제국이었나? 가 아니라 그 제국이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가? 그 대답은 한족이 아니라 북방. 그 북방 안에는 바로 우리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3명의 세계적 석학의 연구를 살펴봤습니다. 각자의 연구 분야와 시대는 달랐지만 이들의 주장은 한 가지 분명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중국의 역사는 결코 중국인의 힘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고대의 진과한 제국은 변방 세력과의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만들어졌고 청제국은 아예 중심이 아닌 변방 민족, 만주족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이 모든 주장들이 말해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중국은 스스로의 힘으로만 제국이 되지 않았다. 그 힘의 절반은,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은 강력한 주변 제국이 제공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제국들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모두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때론 맞서고 때론 압박하며 중국 제국의 궤적을 끊임없이 바꿔온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중국사의 주변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중국사의 방향을 좌우한 결정적 존재였던 것이죠.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 청 제국이 팔기군을 조직한 이유, 한 제국이 조공 체제를 정비한 이유. 이 모든 역사적 선택의 배경에는 우리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변방이라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중국 제국을 제국답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더 이상 우리의 자부심만이 아닙니다. 해외의 저명한 학자들조차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영향력 아래에만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역사를 바꾼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이 쓴 역사의 배경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를 바꿔놓은 주인공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중국의 역사를 바꾼 주인공이 우리라는 사실에 우리의 역사를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댓글을 통해 지적과 함께 수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